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NLF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참 힘들죠. 차트만 보더라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소재 진짜 끝난 걸까요?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이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했고 ETF 수익률까지 꼴찌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전에 금일은 차트부터 한번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LNF 차트인데 차트 보면 뭐 LNF뿐만 아닐 거예요. 2차 전지 전체 종목들 아마 가평이나 춘천의 특산물인 잣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작았죠. LNF는 하락 추세가 지속 중입니다. 이건 뭐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이렇게 추세가 쭉 밀리고 있다. 눈으로 확인이 다 가능한 거예요. 구름대 아래에서 저점 다 갱신하고 있고요. 신저가도 오늘 갱신했습니다. 51,800원. 기존 저점 이탈 후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지만 기술적 반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기존 저점 살짝 누르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구름대 돌파 전까지 추세 전환 신호는 미비하죠.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차트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 한 가지죠. 완만한 하락 추세에서 급격하게 최근에 눌러주고 있고요. 구름대 돌파는 요연합니다. 신저가 동일하게 오늘 10만 1,500원 기존 저가 뚫고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수급 개선이 일단 필요하고 121선 12만 6천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 12만 6천원 여기 돌파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비슷하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픈 것 같아요. 하락폭이 제일 강합니다. 장기 하락 지속 여전하고요. 전환선, 기준선 모두 하향 정렬입니다. 저점 이미 갱신했고 신저가 오늘 갔습니다. 3150원. 거래량은 정체되어 있고 거래량도 거의 죽었어요. 기술적 반등 모멘텀은 많이 부족합니다. 3만원 만약에 지지 실패한다 추가 하락 우려도 있고 보수적 대응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왜 차트부터 들이미냐면 조금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런 얘기를 도저히 못할까봐 먼저 차트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 종목 모두 기술적 관점에서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저가 갱신했고 구름대 하단 머물면서 반등 시도도 약해요. 물론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중장기 추세 전환은 아직 확인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망, 한마디로 발바닥 각질해서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 무릎 위에서 잡아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사실과 진실을 기반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 한 분이 야씨 그만해라 하면서 짜증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저라도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낙관적이고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 1년간 2차 전지 관련 ETF 수익률이 대부분 반토막이고요. 반토막 이상이죠. 가장 많이 털린 ETF가 한 81%예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삼성, SDI나 LNF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적게 빠진 종목이 30-40% 이상 빠졌습니다. 물론 뭐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세액공제 폐지, 고율 관세, 악재가 줄줄이 엮였어요. 악재가 그냥 줄줄이 엮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액공제, 실구매 가격 상승,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우려, 그리고 중국 업체 기술 추격, 저가 공세, 전방 고객사 판매 가이던스 하향, 보수적 생산 전략 이게 다 맞물렸
있다는 겁니다. 악재가 그냥 겹치다 보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중에 놀라운 점은 이 고위 임원들, 뭐 삼성 SDI나 LNF 고위 임원들이 자사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 경영의 일환이죠. 기업 내부 정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비대칭, 내부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는 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만 3천억 이상 자금이 몰렸고요. 대부분 개인들이 순매수했어요. 99%가 개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중장기 반등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 낙폭보다 중장기 반등 가능성에 더 베팅하고 있다는 증거다. ETF 매수가. 저도 이렇게 희망적이게 낙관적이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안 보면, 차트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 보면 도저히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엄청 좋으니까 지금 풀베팅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직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고객사들 판매 전망도 줄고 있고 배터리 소재 업체 여전히 출하 목표 낮추지 않고 있어요. 이런 괴리는 당분간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객사 가이던스 하향에도 일부 밸류 체인은 여전히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여전히 안개 속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 강세 정책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 기회다. 이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거의 뭐 매 영상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ESS처럼 중국 점유율이 높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반등 여지는 살아있다. 게다가 유럽은 탄소 규제 강화로 전기차 판매가 20%씩 늘려야 됩니다. 인도는 이제 막 전기차 시장 열리기 시작했죠. 침투율이 2% 미만인 만큼 시장이 개화되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불확실성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견제 그리고 유럽 인도 수요 증가,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극복 후에 더 강한 주도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버티기 힘든 구간이에요. 이건 뭐 버텨라.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1년 전에도 좋으니까 저점이다 버텨라. 6개월 전에도 그리고 전일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자칭 유튜버 전문가가 아니라 평론가, 뭐 작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우 진짜 쥐어 박아버리고 싶어요. 앞에 있으면. 물론 캐즘 혁신산업의 공백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 캐즘이라는 단어가 2023년 7월 달인가 8월 달에 처음 나왔어요. 그 2년이 지났잖아요. 보통 공백기가 2, 3년 정도 가거든요. 과거 IT, 반도체, 태양광 산업 다 이 과정을 겪고 강해졌습니다. 2차 전지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고, 저는 청사진, 장밋빛 미래에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지금은 아니다. 올 6월 말 아니면 여름 지나서 가을에 봐도 늦지 않다. 작년 11월, 10월부터 이런 얘기를, 제가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입에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듣기 좋은 말은. 귀에 달콤한 말이 가장 악마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얘기를 좀 해볼게요. 흑연 전쟁 개막, 기회는 포스코 퓨처엠에 있고요. LFP 전쟁에 나선 LNF, 그리고 자금 수혈 코스모 신소재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흑연 기업의 최대 70몇 프로, 700몇 프로 보조금 확인하고 상계 관세 예비 결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흑연 수입,
금지 같은 효과인데 세계 유일하게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자체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가격 왜곡이 해소되면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갖춘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NF는 LFP 진출 공식화하면서 국내 업체와 5만 톤 규모 계약 체결했죠.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자 뉴스. 이 LFP는 기존 삼원계 배터리와 비슷한 에너지 밀도를 갖추면서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제품입니다.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외 대안으로 자리 잡는다면 LNF가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콘솔신 소재도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한 80%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LG화학과의 계약도 축소됐죠. 하지만 SG 그리고 PE 3,500억 투자 협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채 비율이 33%고 순차입금 비율이 낮아서 외부 자금 유치에 유리한 재무 구조는 강점이거든요. 경쟁사 대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 딱 요거 하나 장점이 있죠. 중국 중심이던 공급망이 흔들릴 거예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요. 국내 기업에게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기회로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 무기, LNF는 LFP라는 새 무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자금 재편으로 장기 생존을 꾀하고 있어요. 결국 전환 시기 누가 더 빠르게 전략을 실행하느냐, 실행력에 따라서 판도가 뒤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판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개미들은 누구랑 저랑 같이.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꼭 필요한 거고요. 이제 2차 전지가 장기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잡을 부분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금 잡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시장 흐름 그리고 2차 전지 흐름과 종목 매매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문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솔직히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뭐 종목 줄게 그리고 자료 줄게 한 번도 받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다 발송해드리고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발송 드리려고 해요. 내일이죠.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료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보면 이렇게 영상 설명, 구독자 설문조사 클릭하시잖아요. 댓글 상단에. 그러면 이렇게 개미들의 잡자한 주식 이야기 구독자 라운지라고 해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급등 종목 희망한다로만 체크해 주시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지금 서비스 받을 연락처, 왜냐하면 이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끝.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제 인사이트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